네, 나는 의사다. 이번 시간에는 중앙대병원 산부인과 이윤주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써니 그 의학 드라마에서 네. 빰빼리 이런 거 들어본 기억납니까? 빼는 들어가서 빵빼는 못 들어본 것 빼, 같아요. 네네네.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 기억을 못 하는 건데요. 음. 응급 수술을 해야 되는 되게 심각한 네. 상황입니다. 그게 판페리토나이티스. 판페리토나이티스. 우리말로는 범복막염. 아, 복막염. 복막염은 들어봤죠? 그럼요. 네. 들어봤죠. 맹장염을 빨리 수술해야 되는 이유가 터지면 복막염 터지면 되니까. 복막염 돼서다. 근데 복막이 뭔지 알아요? 오늘 이은지 교수님 모시고 네. 복막이라는 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복막이라는 게 뭡니까? 복막은요, 말 그대로 복강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강의를 받을 때는 교수님이 풍선에 손을 이렇게 넣고 강의를 하시거든요. 장이 이 풍선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장은 밖에 있습니다, 풍선 밖. 실제로 복막은 두 레이어가 있어요. 이제 바깥층은 벽을 둘러싸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안쪽 층은 장기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보통 장기들 보면 장막 이렇게 가장 바깥층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복막입니다. 그런데 이 막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공간이 있어요. 예, 풍선을 보면 네. 장기들이 들어가고 있다고 했을 아. 때 풍선 안쪽에 공간이 있죠. 네네네. 그거를 복막강이라고 합니다. 아. 그 복막강은 약간의 플루이드가 있어요. 액체. 액체. 예, 액체가 있어서 장이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마찰이 있잖아요. 네. 그 마찰을 윤활 역할을 하는 그런 액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이 이 12지장 뭐 이렇게 소장, 대장 길잖아요. 그게 아무도 붙잡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상자에 이렇게 뭐 호스 쌓듯이 대충 해놓으면 그렇게 다 우리가 엉키게. 앞구르게 하고 이러면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게 장 복부 안쪽에 막 같은 게 여기저기 있어갖고 장기들을 잘 붙잡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근데 걔네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복막염이라는 게 네. 맹장이 터졌어. 맹장염이. 염증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복막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염증이 금방 쫙 퍼져나가요. 복막 타고? 복막 그렇죠. 타고. 진짜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염증이 복막 타고 움직이면 모든 장기로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복막강 내로 만약에 염증이 퍼진다고 네. 하면 네, 그렇죠. 그 복막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어쨌든 막은 막이잖아요. 네. 꽤 두껍고. 꽤 두껍지는 않습니다. 그 복막을 둘러싸고 있는 중피 세포가 있거든요. 네. 중피 세포가 한 레이어로 되어 있어요. 한 층으로. 그래서 그것만 본다면 세포 하나의 개수의 두께가 되겠죠. 그런데 그 아래에 서브 메소세리얼 레이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한 층의 세포 아래에는 혈관도 있고 신경도 있고 림프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면역 세포들도 많이 들어있어서 복막이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해요. 세포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수송하고 어떤 인자들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소위 말하는 복막하고 근육 사이에 지방층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저희들이 만약에 CT를 찍어가지고 내장 지방 어디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지방들. 네, 근육과 피부 사이는 피하 지방. 네네. 근데 근육과 복막 사이에 낀 지방도 내장 지방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막의 두께는 어디까지 되는가 그러면 그 한 층과 그 아래 이제 혈관과 림프들이 분포하는 거기까지를 잰다고 하면 네. 10에서 50 마이크로미터 그 정도 되게 얇아요. 근데 그런 마이크로미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두께인지를 다들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히 얇다. 상당히. 그런데 염증이 생기면 이제 면역세포들이 막 그리고 섬유아 세포 이런 네네네. 막 몰려들잖아요. 두꺼워지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CT 같은 데를 보면은 복막이 두꺼워져 있어요. 그러면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뭐 암이 전이됐거나 하는 그런 소견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배가 아플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눌러보시잖아요. 누를 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누를 때 아파요? 뗄 때 아파요? 맞아. 자, 언제 누를 때 아프고 언제 뗄 때 아픈 겁니까? 근데 솔직히 복막이 아프면 다 아픕니다. 아. 네, 다 아픈데요. 누를 때도 아프고 뗄 때도 아프. 굳이 이제 조금 설명을 하자면 누를 때는 그 어떤 통증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눌리게 되잖아요. 네네. 그 부분이 아프겠죠.
그래서 복막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이건 같이 아플 거예요. 근데 떼게 되면 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압박이 해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뗄 때도 아프다 그러면 복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눌렀다 뗐을 때 복막이 늘어났다 줄어나는 이런 게 있잖아요. 뭐 페리토니엄 이리테이션 사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유일하게 복막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복막이 정말 많이 아플 때는 뗄 때 더 아파요. 누를 때도 아프지만 뗄 때 더 네. 아프다. 이 아픈 부위가 여기여도 이쪽에서 계속 누르잖아요. 네. 그럼 복막은 자극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파요. 이쪽을 누르는데 이쪽이 아프다 그래요. 그것도 오. 복막 자극 징후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배를 만져보는 뭐 산부인과나 외과나 뭐 내과나 많이 만져보잖아요. 다 여러 가지를 보려고 만지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거. 복막. 뗄 때 아프다 이러면 이건 심각한데 이렇게 외과 불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복막에 생기는 병이 따로 혹시 있습니까? 복막염 말고? 네, 복막암이 있습니다. 복막에도 암이 생겨요? 네. 복막암은 1차성 복막암과 2차성 복막암이 있거든요. 1차성 복막암이 그 복막 중피세포에서 생기는 그런 암이고요. 가장 흔하게는 두 종류가 두 종류요? 있긴 해요. 네, 하나는 정말 중피세포에서 생기는 거고 하나는 장액성 난소암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1차성 복막암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1차성 복막암인지 난소암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보통 뭐 위암이다 뭐 이러면 그 암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수술할 수 있으면. 근데 복막은 그렇게 퍼져 있으면 복막암은 그러게. 수술적인 치료는 원래 힘든 겁니까? 1차성 복막암이라면 복막을 다 제거합니다. 그 많은 복막을 다 제거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층이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복벽을 둘러싸고 있는 층과 그리고 장을 둘러싸고 있는 층. 근데 보통은 복벽을 둘러싸고 있는 층은 다 저희들이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국소적으로 재발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저희들이 수술할 수 있으니까 가끔 들어가 보면요. 내가 분명히 복막을 다 제거했는데 네. 근육층만 남아 있어야 될 복막이 뭔가가 둘러싸여 있어요. 어머. 새로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중피세포들이 조금 마이그레이션 해가지고 그런 층들을 새로 형성한 게 아닌가. 보통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한참 지나서 뭐 유착이 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게 복막에 뭔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까? 유착이? 네, 복막에 유착 기본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네, 뭐 자세히 설명하기 좀 힘들긴 한데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유착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복막이 손상이 되었을 때, 네. 상처가 났다든지 염증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수술을 해가지고 복막을 약간 조금 상처를 내놨다든지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상처 치유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게 조직 유착입니다. 딱딱해요? 유착이 된 부분은? 아, 그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술하고 나서 많이 걸어 다니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이렇게 붙는 찬스를 없애는 겁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장이나 복막 같으면 매끌매끌하기 때문에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다시 밀면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염증이 생기고 이러면 이게 오래 붙어 있으면 진짜로 달라붙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손님 배가지고 피가 났어. 이쪽에도 피가 났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게 아무는 과정에 이걸 이렇게 손을 붙이고 그 얘네가 한 붙어버려. 3일 동안 계속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럼 이거 붙잖아요. 딱지가 같이 앉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유착은 어찌됐건 상처가 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유착이 어떤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유착이 있고 어떤 경우는 이상한 유착이 돼가지고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유착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차이일 뿐이지. 개복 수술을 했는데 유착이 정말 요만큼도 안 생긴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적당한 수준으로 나쁘지 않은 위치에 조금 생기는 것은 괜찮은데 괜찮다. 너무 많이 생기거나 이상한 데 가서 생기면 좀 문제를 일으키는.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그걸 왜 확인하는 한 번도 수술한 적이 없는 사람도 이제 복강내로 들어가 보면 뭔가 유착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혹시 예전에 혹시 여기 염증이 있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서 염증도 이제 복막을 좀 손상시킬 수 있는 원인이니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복막에 대해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제 잘 골랐네요. 네. 네네.
오늘은 중앙대병원 산부인과의 이은주 교수님 모시고 복막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